안녕하세요. 반반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1% 가까이 하락해서 246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내려가고 있네요. 이거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약세라는 게 굉장히 좀 뼈아픈 대목이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이 개장하자마자 벌써 2천억 이상이 지금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있네요. 기관마저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본이 반출이 되고 유출이 되니 원하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그러니 오늘 1439원까지 최고점을 찍은 적도 있었는데 잠시 잠깐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원 선 얼마 남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한 달 전보다 5억 4천만 달러 줄어든 984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환차익을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라 볼 수가 있죠. 환율이 1,400원대 거의 1,500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치솟자 차익 실현에 나섰고 그만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외화예금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의 하락 속도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또 외화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는 이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블로킹을 좀 쳐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차익 실현이 금융시장에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 상구 아파트도 지금 급하게 팔고 있어요. 단지 이게 그냥 그동안 보유했던 아파트 가치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내가 팔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죠.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불안감,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 아파트 집주인들도 이쯤에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빠져나가야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집합 건물 매도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초과주택을 보유한 뒤 매도에 나선 비중은 11월 기준으로 무려 30% 이상. 2021년 이후로 가장 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11월 그래프가 쑥 하고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쏙 하고 올라오듯이 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초과 보유 매도자 비중인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 안전자산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파트 부분에서 10년 정도 보유를 했다면 그래도 대부분 묵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적인 기반들이 많은데 이제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깨버리고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겠다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의 전망이 내년에 굉장히 극도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이 저변의 심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심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본들 다들 어디로 향할까요? 바로 미국의 나스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국장에서 탈출하고 서학개미로 트랜스퍼해서 완전히 불장인 미국 증시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어제도 역시 2만대를 뚫었고요. 1.24%까지 올랐어요. 미국장 보면 정말 부럽죠. 정말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증시 자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나. 국장 보면 시퍼렇게 시부름둥둥 해가지고 그냥 뭔가 그냥 멍이 시퍼렇게 든 그런 모습에 비해서 완전히 홍조를 탁 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 가장 주목할 종목은 테슬라죠. 애프터마켓에서 472달러, 6.14%까지 올랐고요. 테슬라의 상승세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그런 물음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전 산업 세액공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 효율부, 도지의 수장으로서 불필요한 보조금 모두 다 쳐내겠다. 전기차 엄청난 수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건데, 아니 뭐 셀프 디스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가장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는 자회사인데, 아니 이 보조금을 전액 철폐하자니 무슨 말인가? 결국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보조금 가장 많이 받는 그런 파일을 할당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포드, GM, 리비안이 있는데, 전액 다 철폐를 해버리면 테슬라도 타격을 받지만 나머지 포드, GM, 리비안도 완전히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결국 머스크 CEO가 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의도. 어마무시 정말. 일론 머스크만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 경쟁사의 손실폭은 뭐 더 커지고, 나머지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다 먹는다,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데, 볼링공 굴려서 나머지 남은 핀 하나가 테슬라가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다 죽어. 근데 그 위기감 속에 홀로 생존하겠다라는, 뭐 모든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어떤 아주 야심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왔죠. 이 일론 머스크가 니콜라 테슬라의 환생이 아닌가라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전기공학자입니다. 뭐 전기 분야에서는 전기 천재로 불리죠. 크로아티아 태생인데, 에디슨과 함께 일을 했다. 에디슨은 주로 직류 교류를 연구를 했고, 테슬라는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 결국은 교류 전기장치가 더 안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에디슨이 이긴 사람이에요, 테슬라가. 그 이름에 영감받아서 테슬라라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주 뭐 야심차게 도요타하고 제휴를 했죠. 당시 뭐 2000년대 정도면 뭐 도요타가 전 세계 미국 시장을 다 지배하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어떤 제조업 라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먹었습니다. 기술력을 다 먹고 이후에 자신이 보유한 전기차 특허를 무료로 다 풀었어. 완전히 장벽을 다 허물었죠. 이 허물어진 장벽 사이로 누가 들어오겠어요? 공룡이 들어오죠. 어마무시한 기존의 산업계 공룡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자본을 다 토해 놓으니까, 그 자본을 토대로 해서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으로 테슬라를 키웠는데, 중요한 건 뭐 오토파일럿, 뭐 당시 뭐 상상조차 못했던 자동차가 스스로 혼자 간다라는 어떤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건만, 테슬라 차주들 분통 터집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이 1000만원짜리 옵션인데 아직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 400에서 1000만원 장착한 옵션, 수년째 기능 한 번도 사용 못해. 정말 일론 머스크의 이 음흉한 계획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예측 프로 일론 머스크의 기행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친구들부터 당한 폭행과 엄한 아버지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한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데, 하여간 갑옷 입은 일론 머스크는 모든 걸 다 깨부시고 내가 다 먹겠다 라는 어떤 굉장히 도전적인 기업 정신이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온큐 뭐 23% 나스닥에서 어제 밤만 해도 올랐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 아이온큐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양자 컴퓨터 컨셉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올해 말과 내년 초 장세를 뒤집일 테크놀로지라고 일컬을 정도로 상당 부분 기존의 기술력을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고전의 컴퓨터는 결정적인 정답을 출력하는 기계로, 예를 들어 뭐 1 플러스 1 결과는 언제나 2다는 단순한 그런 대답밖에 내놓지 못하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정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도출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AI 기반이 기본적으로 세팅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뭐 D-Wave 퀀텀, 그 다음에 리게티 컴퓨팅, 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요 종목들은 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퀀텀은 뭐 5%가 올랐어요. 와, 주식시장에서 65%가 오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리게티 같은 경우는 17%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는 코스피에 비해서 완전히 날개를 달아서 지금 궤도가 어느 궤도까지, 지구 궤도를 다 뚫게 생겼어.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미국 시장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전통적인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 시장 어떨까요? 테크놀로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천만에 이전. 반도체 불황, 삼성전자 상당 부분 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자
기존에 평택 용인에서 아파트 건축하겠다라는 택지들 반납 우수수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연기 후 폭풍, 평택 지식센터까지도 뭐 공실률 50%가 넘었고요. 평택 8월 미분양이 3천 가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 미분양의 뭐 핵심축 역할을 할 정도로 상당 부분 반도체 기술과 접합된,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아파트 가치. 근데 한국은 상관이 있어. 이런 산업 호재를 물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박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평택시 뭐 2주일 상간의 거래 금액을 보면 고덕 제일풍경채 3억 5천 떨어지고 있고요. 3억 하락하고 있고요. 평택 센트럴자이 역시도 2억 6천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 기흥구도 마찬가지죠. 신동백 두산 위브더 제니스 2억 6천 하락, 흥덕마을 13단지 경남 아너스빌도 2억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를 물고 있는 아파트들 뭐 휘청휘청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산업단지 자체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니까 아파트 가치도 지금 완전히 지금 절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아파트 거래량 줄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아파트 사면 고점에 물린다는 인식 확실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11월 달 2,900선에서 거의 뭐 이거는 무슨 벽화를 그린 것 같아. 전혀 이게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래서 상당 부분 집주인들도 빠져나오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강남구 거의 10억 이상 빠져나가고 있고요. 대전 역시도 뭐 7억 5천 이상 빠지는 곳도 있네요. 세종은 뭐 엄청난 폭락 양상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5, 6억씩 쑥쑥 빠지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6억 이상, 부산 역시도 6억 이상, 성남도 뭐 5억 이상 빠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호가를 물어보면 전혀 아파트 값이 안 빠진 것 같지만 급매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탈출을 하려는 집주인들이 내려놓은 이 가격 때문에 폭락의 양상은 1월, 2월 들어서 뭐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파트로 진입하자면 엄청난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신축 분양단지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5억, 20억 뭐 노멀한 가격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들이 도저히 이제 아파트의 단기 차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속 가두리 자금에 대해서는 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죠. 빛의 속도로 승부를 거는 뭐 가상화폐 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수익성도 볼 수 있지만 손실도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리플, 비트코인은 뭐 1억 5,400까지 올랐고요. 이 비트코인의 성장세와 함께 리플이 좀 가장 주목받는 알트코인이라 하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 이더리움 570만 원까지 올라서고 있죠. 이 두 가지 코인은 좀 상승세를 점칠 수 있으나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도지코인 역시도 좀 580선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주춤주춤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선에 이제 뭐 거의 터치를 하고 있고, 리플, 도지코인 역시도, 알트코인 역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큰 이 변동성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 각인을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에 비안전자산, 뭐 선입견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황금성이 제일 빠르다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대신 손실성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소유하지 않는 이유는 자산 자체에 실체가 없어. 그렇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 이 변동성의 위험, 주식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고 자산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의 위험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타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 거래하실 때 뭐 500에 내가 물렸는데 450에 사고 430에 사고 이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원금이 다 까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합산이 돼요. 합산 평균가에서 자꾸 가치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 개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 쪽과 균형을 좀 맞추셔야 되고요. 너무 아파트 세뇌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자산이 가장 안전하다 싶은데 지금 가장 좀 불안전한 자산이 되고 있잖아요. 치고 빠지는 전략 필요합니다. 단타도 필요하고 틈새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탄력성 있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중에 있는 자금 가지고 정말 운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집은 뭐 굳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청약하지 않아도 주어도 될 정도로 자산 가치의 대변곡점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경제 상황을 잘 지켜보신 다음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손실 있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늘 코스피 시장 굉장히 또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 외국인 자산이 거침없이 빠져나가는다는 데 있죠. 나스닥과 비교하면 참 천지 차이의 어떤 체감적인 느낌을 가질 정도로 참 어려운 상태인데, 앞으로 이 자산 시장 역시도 금융시장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격 조정기가 급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차근차근 차분하게 잘 들여다보시면서 준비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벼락거지라는 말, 그거 프레임입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고, 이 시기 속에서 내가 손실 보지 않게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